경연 프로그램 전 그게 좋았었어요. 제가 나가서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노래를 이제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첫 앨범 2013년도 그분이 이제 음반 내보자 그냥 정말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만들게 됐던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잭, 소울 말이 안 되는 뭐 하이제킹 한다고 할 때 이제 소울 그러니까 영혼을 납치하겠다는 뜻이죠. 영혼 납치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저는 이름도 메이슨 더 소울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깎아버리겠다는 영혼을 깎고 납치를 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반응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힙합 뮤지션들의 곡에 피처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반을 내고 나서 어쨌든 약간 뭐 R&B 소울 싱어로 뭐 인식을 하셨는지 몇몇 분들이 팔로알토 씨라든지 뭐 크루셜 스타 그 이후에 뭐 여러 래퍼분들이 피처링 제안을 주시고 빈지노 씨도 자기 음반에 이제 피처링 제안을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는 그 힙합 피처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사람들한테 저를 알리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음반보다도.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여기 후렴에 누구 없나 귀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갔다가 거절당해서 뭐 왔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그냥 뭔가 제가 필요하겠다라고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안 주신 게 아닐까.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13, 14, 15년도 시즌의 힙합 노래들을 생각해 보면 이 후렴에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에 좀 편승해서 어쨌든 저도 싱어니까 또 목소리가 약간 좀 들었을 때 살짝 특이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제 노래들에 하는 가창이랑 그 당시 가창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음역대가 훨씬 더 높고 목소리를 더 그렇게 편집을 많이 했었어요. 막 더 도드라지게.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좀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친한 사람 물어보면 제가 힙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 드리면 같은 반응이 나오더라고. 그 원래 힙합 피처링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는지. 그 싱글이 이제 리를 바이 리를이나 이제 투게더 같은 곡들이 있는데 그 두 싱글은 이제 까지 미디로 작업을 다 끝냈던 곡들이에요. 리를 바이 리를 같은 경우는 전자음악 성향의 곡이기도 하고 투게더는 발라드 트랙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미디로 하는 게 더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두 곡은 미디로 끝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공연하면 굉장히 인기 많은 곡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조금 더 팬층이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노래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좀 있나?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으로. 많은 관심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되게 탄력받아서 싱글 시리즈를 여러 가지 이렇게 냈었고 그대로 정규 앨범까지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레코딩도 그냥 작업실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따로 녹음실 안 잡고 그냥 요즘도 보면 다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잘 해놨어요. 마이크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추후 작업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그 릴발릴이라는 노래 나오고 제가 레이블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TV 프로그램 같은 데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L의 스케치북에서 이달의 신인 이런 거 선정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좀 밀어주는 그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운 좋게도 이제 몇 번 나갔었어요 스케치북을. 그래서 그때 그게 처음으로 미디어에 아마 출연을 했던 게 아닌가. 그 유스케는 처음에 유열 선배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뒤에서 걸어 나와요. 관객이 엄청 많고 저는 지금도 긴장하거든요. 스케치북은 몇 번 나가도 카더가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나가잖아요. 그 길이 너무 긴장되는데 처음 나갔을 때는 말도 못했죠. 그냥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제작진분들도 좀 속상해하셨죠. 그때 음악을 좋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작진분들이 이전에 제가 하던 것도 좀 보셨던 것 같고 이번 프로그램 취지에 맞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는 생각이 또 들죠. 뭐 리르바일리를 그 이후에 이제 정규 음반을 한 장 냈거든요. 아파트먼트를. 그때 제가 전국 투어도 해보고 조금 더 파일을 넓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더 많이 해봤고 관객 수도 훨씬 더 늘어났다고 체감했는데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더 많이, 더 관객도 많이 모으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음악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거의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마냥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다면 그 시점에는 제가 그 앨범을 너무 만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뭔가 음악을 만드는 데나 자세가 준비가 돼 있는데 사람들한테 나를 좀 알려야겠는데 그 방법이 좀 너무 또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 찰나에 딱 더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 포맷 자체가 저한테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얘기를 나눴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 나가서 내가 노래를 못하지만 않는 이상 나한테 해가 될 건 없다. 그럴 일은 없다.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이고 SBS인데 도대체 이게 뭐가 나한테 해가 끼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 좀 반대하셨는데 저는 거의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저 해야 되지 않겠냐. 나가서 노래 잘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그냥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네가 뭐 싱어송라이터로서 하고 있던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나가서 심사를 받거나 약간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완고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친구들도 우려를 하는 친구들은 있었죠. 막 그게 어쨌든 서바이벌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을 하면 어떡하냐. 너 이외에 다른 참가들은 거의 경력자가 거의 없는데 거기 나가서 탈락하면 실제로 처음에 1라운드에서 탈락 후보가 되기도 했는데 친구들은 그런 우려도 많이 했었죠. 저는 생각이 완전 다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 뮤지션들하고도 그런 관념 좀 많이 달라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미디어를 많이 보고 자라고 그거를 또 유독 재밌어 했던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미디어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션들이 음악 프로 많이 꺼려하는 이유가 거기서 원하지 않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거나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저는 또 거기다가 주저리 떠드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어떤 모습을 비춰지는지 간에 크게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없었죠. 알아보는 사람이 일단 생기기 시작했고요. 많이 생겼고 초반에는 진짜 요새는 잘 못 알아보시는데 또 초반에는 제가 그 더팬을 하고 나왔던 머리 그대로 하고 나돌아다녔거든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저는 또 어른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니까 횟집 가면 회 대짜가 하나 더 나왔어요. 어떨 때는 제가 만취가 된 상황이 아니면 사실 불편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이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 저한테 딱 그 당시 제가 받았던 관심은 딱 제가 기분 좋은 그런 관심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경연 프로그램 전 그게 좋았었어요. 제가 나가서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노래를 이제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만났을 때도 아, 그 노래 나 너무 좋아. 집에서 맨날 들어. 이런 얘기 해주시면 그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쩌다가 어떤 예능에 나가가지고 웃겨가지고 한번 관심을 받았으면 웃기다고 얘기해 주셨을 텐데 노래 잘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공연도 훨씬 많이 생겼고요.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주셨고 진짜 저는 기뻤어요. 그거 마치고 나서 같이 고생했던 참가자 친구들이나 제작진 분들한테도 진짜 감사한 마음이 컸고 제가 원하던 대로 된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되게 기뻤죠. 그때.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공생관계에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엄청 저처럼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필요한 게 미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이 미디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관련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조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근데 어떤 미디어를 선택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는 생각합니다. 미디어로서 조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뮤지션으로서 저는 대중음악 하는 사람이니까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야지 가치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TV 나가야 유명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사실 요즘에 유튜브나 사운드 클라우드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처지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계속 TV 나가야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운드 클라우드는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좀 이용해 보려고도 하고.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인디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구상이나 어떤 제가 음반을 내야겠다는 판단 자체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과도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인디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요. 네. 아유, 기분 좋으면서도 그러면 안 되죠.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